카프카가 날 속이지 않았다면 우리가 변명할 필요는 없을 거야. 이봐, 너 설마 카프카한테 세뇌당한 건 아니지? 이건 청작이 우리한테 보여줬던 반쪽짜리 고목이잖아. 왜 갑자기 자란 거지? 와, 멋져요, 멋져. 저는 운이 정말 좋네요. 장수종이 평생을 살아도 볼까 말까 한다는 이런 기이한 광경을 보다니. 그 이상한 힘이 바로 스텔라론일세. 웰트 아저씨 말은 스텔라론 때문에 불멸의 거목이 자랐다는 거야? 맞아. 선주 운기가 찬난 그 스텔라론이 아마 이 이상 현상의 원흉이겠지. 카프카가 군관진을 속인 걸까요? 당황하지 마, 부테복. 군관지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믿게. 네가 말한 카프카의 논리는 매우 신빙성이 있고 그건 내게 퍼즐 한 조각을 더 쥐어준 셈이지. 나부엔 필히 외적이 있을 걸세. 스텔라로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니 분명 누군가 어떤 수단으로 선주에 유입했어. 나부의 우화는 풍요의 주민 행세를 하는 숨겨진 악당 야광의 비전이 만든 걸 거야. 카프카의 진실이 내 추측을 증명하는군. 장군님은 언제부터 그런 의심을 하셨죠? 스텔라론이 모습을 드러냈을 때지. 선주는 천궁의 사명이 보살펴주고 있는데 에이언즈의 사도짓이 아니라면 어찌 나부에 섞여 들어올 수 있겠나. 필히 외적이 있을 거라 생각했네. 스텔라론은 여러 곳에 침식했지만 신책부와 유페옥 이 두 곳만 피해간 걸 보면 분명 다른 의도가 있어. 이런 계획이라면 나부 내부의 정보를 장악했을 테니 내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지. 이 두 가지는 어렵지 않게 알아낼 수 있어. 스텔라론 헌터는 배우가 아니라는 건 그들을 보고 깨달았다네. 하지만 왜 왔으며 왜 은하열차를 끌어들인 걸까? 이 해답은 아직 못 찾았지. 부태복이 가져온 소식이 이 퍼즐을 맞춰주었다네. 스텔라론 헌터, 과연 재밌군. 굽이굽이 돌아온 길이 선주와 열차를 이어주기 위함이었다니 누가 믿겠나. 장군, 한가롭게 그럴 때가 아니에요. 불멸의 거목 쪽이. 수고를 덜었군. 그건 스텔라론이야. 반역자가 그걸 불멸의 거목이 있는 동천에 심었고 거목을 자라게 했지. 봐, 야광의 비전이 못 참고 움직이지 않나. 위기는 기회이기도 해요. 문제를 알면 모든 게 잘 풀리죠. 또 제가 아이디어를 낼까요? 그래, 부태복에게 대책이 있겠지. 본좌는 지금 운기군을 소집해 불멸의 거목이 뿌리를 내린 동천으로 보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텔라론을 제거하고 부활의 기세를 꺾는 거죠. 부태복의 법안으로 본 의견이니 문제 해결의 가장 빠른 지름길이겠지. 허나 빠르다고 좋은 것만은 아닐세. 내가 왜 진작에 스텔라론이 있는 곳으로 병사를 보내지 않았는지 맞춰보겠나? 장군, 어떤가? 정말 개구지시네요. 뿌리를 뽑아야 하지 않겠나? 야광의 신도가 움직였다는 건 운기군이 정세를 장악했고 놈들은 초조하다는 걸 의미하지. 이번 기회에 일망타진하자고. 이렇게 앉아만 있다가 무슨 일이 생기면 장군은 그 손실을 어떻게 감당할 거죠? 부태복, 난 아직 남은 기병이 있지 않은가? 마침 우린 일손이 필요하고 스텔라론 헌터가 열차와 우릴 이어줬으니 내 사양치 않지. 101 도에 이르군. 알았어. 장군이 웃으면 우린 곧 파견당한다니까. 본좌의 잘못이야. 내가 장군한테 기대를 하다니. 장군님이 좀 움직여 봐요. 이들을 얼마나 부려먹을 작정이세요? 우리 나부에 사람이 그렇게 없나요? 뭘 그렇게 보세요? 장군님께 하나 더 알려드리죠.
불멸의 거목의 위치는 비밀 중의 비밀입니다. 화훼지민에게 접촉하게 하는 건 규칙 위반이지. 나도 부태복에게 알려줄 게 있네. 선주가 있어야 규칙도 있는 법. 위기가 닥쳤을 때 규칙이 유용하면 따르되 아니면 버릴 수도 있어야 해. 그러니 이번엔 규칙을 위반하기로 결정했어. 아, 이번이 마지막이라곤 장담 못하네. 정말 즐겁구만. 부태복, 병부를 넘길 테니 운기군을 통솔하고 불멸의 거목과 가까운 단정사의 동천 밖에서 합동 작전을 펼치게. 제가 병사를 이끌라고요? 장군이 되는 건 어떤 경험일지 해보고 싶어 하지 않았나? 평소에는 꼼짝도 안 하시더니 이렇게 갑자기... 알겠어요. 분부 받잡죠. 그리고 열차 제군들도 이제 정식으로 스텔라론 봉인이라는 책략에 몸담아 주시게. 부태복이 운기군을 배치하겠지만 미리 가주었으면 해. 공조사의 지름길을 찾아 부태복과 합류하시게. 귀한 손님에게 감히 명령이라니. 그저 마음을 터놓았을 뿐일세. 시종일관, 우릴 외부인으로 생각하진 않으시군요. 손님을 안내하는 일은 정운이 더 고생해 주시게. 이것도 소인의 임무오니 거절할 명목이 없습니다. 단정사, 인연경, 이 두 동천은 불멸의 거목이 봉인된 곳과 가깝네. 그대들이 그곳으로 가서 조사를 해줬으면 해. 그건 풍요의 에이언즈 약사가 나부 선주에 남긴 유물이라네. 마음대로 생명을 다루고 죽음의 기적을 정복할 수 있지. 나부인의 조상은 불멸의 거목에서 나는 신성한 열매를 먹고 불로장생의 몸을 얻어 장수종으로 탈바꿈했어. 엄청 대단한 보물 같아요. 그래, 훗날 모든 것의 화근이기도 하지. 그대들은 손님이라 선주의 역사를 잘 모를 테니 그런 의문을 가지는 것도 이상한 건 아니지. 내가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겠네. 아주 오래전 선주가 하늘로 떠오르기 전에 우리의 선조는 어느 행성의 대지에 살고 있었어. 당시의 선주인은 그대들처럼 100살을 넘기지 못하는 단명종이었지. 그 나라를 통치하던 황제는 이슬처럼 짧은 생과 100년의 위협이 타인의 소유가 되는 게 견딜 수 없었어. 그래서 모든 걸 쏟아부어 9척의 거함을 만들었고 불사의 영약을 구하기 위해 신이 산다는 천외 우주로 떠났네. 황제는 성공했어요? 했다고도 못했다고도 할 수 있지. 9척의 거함은 고된 여정 끝에 신을 만났고 약사에게서 불가사의하고 신통한 것을 찾았네. 하지만 함대는 길을 잃고 다시는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했어. 나쁘진 않네요. 선주야말로 진짜로 모험을 겪은 거잖아요. 소원을 이뤘으니 좋은 일이죠. 나쁘지 않다. 선조들도 과거에는 그렇게 생각했네. 하지만 장수의 기적을 하사받는 건 달콤한 꿈에 불과했어. 나부만 해도 불로장생은 아름답게만 보일 것이야. 하지만 인구 증가와 자원 부족 문제가 뒤따랐다네. 삶의 희망을 쟁탈하려던 장수의 욕망은 인간이 아닌 야수로 전락했어. 무수한 피눈물을 치른 후 나부인은 드디어 장수가 단순한 선물이 아닌 잔혹한 시련의 시작이란 걸 깨닫게 됐다네. 세월이 흐르며 약사의 은총을 받은 풍요의 주민이 기적을 쟁탈하기 위해 선주를 수차례 침략하고 살생을 반복했기 때문이지. 설령 전쟁에서 운 좋게 살아남았다고 해도 마각의 몸이라는 장수의 병에 걸렸어. 운 좋게 천궁의 사명의 계시와 보호를 받지 못했다면 오늘날의 선주연맹도 존재하지 않았을 거야. 이야기는 여기까지일세. 이제 불멸의 거목이 다시 자라는 게 얼마나 큰 재난인지 이해했겠지? 천궁의 사명이 직접 불멸의 거목을 끊어내고 말라 죽은 지 벌써 수천 년이나 됐네. 고서와 역사를 잘 아는 선주 사람이 아니라면 대다수는 오래된 고목으로 알고 있을 뿐이야. 역사도 잘 모르지.
선녀는 그 고목을 모두의 앞에 전시해 위화감이 없게 했지만 실은 동천의 술법으로 겹겹이 봉인해둔 것일세. 아무리 불멸의 거목으로 향해도 영원히 도착할 수 없지. 그러나 지금은 스텔라론을 갖고 선주해와 불멸의 거목의 뿌리에 넣은 사람이 있어. 외부의 힘을 빌려 불멸의 거목을 되살리고 은밀한 목적을 달성하려고 말일세. 내가 보기에 스텔라론을 제공한 자와 스텔라론을 활성화한 자는 원하는 것이 달라. 부연에게 부탁해두었으니 태복사의 지름길을 열어서 도와줄 걸세. 제가 닥치고 아무런 이로움도 없다. 정말 괴상과 맞아 떨어지잖아, 젠장. 수천 년을 죽고 시들었던 불멸의 거목이 되살아나다니 선주의 앞날은 알 수 없겠군. 이미 예상한 일이야. 어? 딱히 노발대발하진 않네. 미리 점을 쳐서 마음의 준비를 해놨나 봐. 그를 쫓는 건 헛수고예요. 군관진이 카프카의 결백을 나타냈지요. 지금 제일 급한 건 불멸의 거목을 처리하는 일입니다. 스텔라론이 침입했을 때부터 다른 동천에 파견된 의사들을 제외하면 단정사에서 보고를 해온 사람은 없었어요. 그곳은 원래 선주에서 약을 만들고 약재를 연구하는 곳이죠. 불멸의 거목의 봉인 장소와도 가까우니 스텔라론이 폭발한다면 가장 위험할 거예요. 게다가 장군은 단정사 내부에 배신자가 있을 거라 확신을 하세요. 자칭 야광의 비전이라는 놈들이 기회를 틈타 움직이고 있으니 본자도 빨리 움직여야죠. 정말 사람 부리는 걸 좋아하시네요. 그곳은 단정사와 가까워서 이미 엉망진창이 됐을 거예요. 별대목은 준비됐어요. 본좌가 안내하지요. 깜짝 놀랐어요. 불멸의 거목이 자랐을 때 서구에 숨어 간식을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엄청나게 큰 나뭇가지가 하늘을 가르고 나왔죠. 역시 책에 나온 게 거짓말이 아니었네요. 삶은 이렇게 뜻밖의 일이 가득해요. 그래서 전 게으름을 피우며 쉴 수 있을 때 쉬는 거예요. 귀찮은 일은 언제 찾아올지 모르니까요. 괜찮아요. 하늘이 무너져도 태복님이 계시잖아요. 아, 지금은 장군님까지 전방에 버티고 계시고요. 저희처럼 하찮은 것들이 긴장할 필요가 뭐 있어요. 높으신 분들께 맡겨두죠. 이게 바로 즐거운 기분을 유지하는 비결이에요. 시키셨어요. 길에서 만났는데 제게 서구로 가서 불멸의 거목에 관한 기록을 찾아보라고 하셨죠. 그 정도 일은 일각이면 충분해요. 장군님도 여러분께 도와달라며 정중히 부탁하셨다던데 정말 대단하네요. 전 내세울 만한 게 없지만 여기 이 책을 선물로 줄게요. 선물은 성의가 중요하잖아요. 원래라면 퇴근한 뒤에 여러분을 데리고 이곳저곳 둘러보며 웰트 씨에게 놀이를 가르쳐줄 생각이었어요. 마음만 감사해봤지. 놀이는 다음 기회를 기다려야겠군. 알아요. 지금 중요한 임무가 있으시니 이런 일로 여러분의 시간을 지체할 순 없죠. 이 정도 경중은 구분할 줄 알아요. 그럼 무사히 돌아오세요. 잊지 말고 장낙천으로 절 찾아오시고요. 어디 갈래요? 별대목이 앞에 있으니 따라오세요. 전 장군님이 맡기신 중요한 임무가 있어요. 부디 몸 조심하세요. 아 맞다! 부태부! 우리도 점점 쳐주지 않을래? 뭘 조심해야 하는지 좀 보게. 됐습니다. 이마의 법안으로 보아하니 여러분은 이번 여정에서 원형 이정 모든 것이 순조롭네요. 정말이야?
그 말이 맞아. 태복의 좋은 말 고맙네. 출발하지. 왜 아직 안 가셨죠? 행선지의 기륭이 궁금하다면 걱정 마세요. 점괘는 대길입니다. 못 믿으세요? 뭐 어쩔 수 없죠. 운명은 변하니 천의를 믿을 바엔 자신을 믿는 게 나을지도. 여기 사람이 많이 모였네요. 오늘 나부는 휴업하고 일은 안 하나 봐요. 이 공주사의 동천은 스텔라론이 침식했을 때 멈췄을 텐데 사람들은 왜 별대목을 타고 안전한 곳으로 가지 않았을까요? 공조사 사람들이 이를 사랑해서일지도? 태복사의 점술가를 생각해봐. 역시 비교 안 하면 모른다니까. 이건 일이잖나. 이걸로 먹고 살아야 한다고. 어른의 세계에 쉬운 일은 없지. 웰트 아저씨 말투가 꼭 겪어본 사람 같네요. 경험자의 한탄일세. 웰트 아저씨의 말이 경험자의 한탄이면 넌 투정이지. 요즘 세상에 쉬운 운명의 길이 어디 있나요? 이것 보세요. 이 공주사에는 기계 장치를 개발하는 공방과 발명에 전념하는 장인이 가득해요. 그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사고를 치죠. 동천 누각을 없애버리거나 기계 인형 폭동을 일으켜요. 조심하세요, 은희님. 제가 보기에 여긴 큰일이 생긴 탓에 장인들이 갈 엄두도 못 내고 도망갈 길도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린 안으로 들어가야 하니 일단 아무에게나 물어보지.